오늘 초유의 한전 적자 사실 사태에 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부터 올 초부터 가스 가격은 거의 한 10배 가까이 오르는 그런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는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태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건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 생겼다, 앵무새처럼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계속 그 얘기만. 저는 신임 장관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 가격 급등, 고유가 이런 것 때문에 한전 적자 심각해질 테니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국민들께 알리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결국에는 연말에 와서 이제 땜빵식으로 한전채를 늘려달라, 이것도 결국 빚을 막겠다는 건데, 결국 내년 3월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까지 주총을 해가지고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상임위에서 다시 관련한 법안이 제시되고 논의가 될 예정이라서요, 급하게 긴급 토론회를 좀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차원에서 저희 마련하게 된 거고요. 위원장님 지금 잠깐 늦으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제가 시작을 하면서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은 저희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계신, 그리고 저희 같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네, 산중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김혜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한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마 정무위시죠? 네. 네네네. 그리고 한노회에 계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진 한국전력공사 비상경영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정토론으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님 오셨습니다. 이상복 이투뉴스 부국장님 오셨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침에 또 회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책위 의장님 인사 말씀은 저희가 청해 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김성환 의원님 간단하게 여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어나주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차를 피할 것인가 공차를 피할 것인가 그러는데, 이것은 모두 다 시장 가격을 반영해서 국민들이 다 비싼 에너지 요금을 감당하는 반면에, 우리는 뉴욕 증시에 상장한 한전더러 범퍼 역할을 하고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직접 에너지 가격을 다 부담할 건지, 아니면 한전의 적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수해가면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선택이 생겼습니다.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또 한전의 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 부담과 한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김혜재 의원님 오늘 또 이 한전채 관련해서
급하게 법안 발의도 하셨고 오늘 소위에서 같이 논의도 하실 거니까 네, 오늘 토론회에서 거는 어떤 뭐 궁금함, 기대 이런 것도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좀 예. 예, 우리 양원영 의원님 이게 좀 긴급한 필요한 이런 토론 개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전 적자 해결 문제는 사실 단기 긴급 처방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고 중장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혹시 모색돼야 하는 합적인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단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해법을 우리가 찾아야 할지 그걸 모색하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원규 의원님 오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씀 전해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이번 한전채 법안 국회 심의와 관련해서 생각보다 많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분명히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자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표결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각자 평소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이 있었고 다만 그 고민의 해결 방안에 관련해서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문제 제기들이 있었다고 보고요. 결국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긴급한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절실한 노력을 보여주는 게 구체적인 내용보다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런 계기를 거쳐서 국회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좋은 말씀해 주셔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수진 의원님 넘어가기 전에 김정희 회장님 오셨는데 그래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산다희 회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느라고 좀 늦으셨습니다. 안전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대신 다들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조금씩 당혹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수습해야 되나 이런 걱정,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나 전체 회의에서 토론이 있었고 나름 합의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안전 영용 상태에 대한 공감대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안전 경영 상태에 대해서 동료분들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고 해법에 대해서도 정치상을 드리는 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을 강조하는 분도 계시고 약간 이 해법에 대해서도 인식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 개별 동료분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완전히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수중립위원회 차원에서 이견과 쟁점에 대해서 긴급 토론을 통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해법에 대해서도 좀 합의를 도출하는 이런 토론 과정이 필요하다 해서 급하게 오늘 진행을 잡았습니다. 이번에서 운영 상태 보고와 함께 진행 전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임도 그러실 테고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가 되고 합의를 좀 모아나가는 의견을 좁혀나가는 그런 현상적인 토론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만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냐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산자위원회가 그 재개정안을 상정을 하고 소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전체 회의에서도 어떻게든 또 예산안 처리가 연동시켜서 할 수 있으면 오늘 해서 법사위로 빨리 연구해서 연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을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오늘 논의해보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수진 비례의원님, 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급하게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수진 의원님, 양현영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상시에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한정 관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이번에 본회의 때도 좋은 설명을 해주셨고 의원들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또 국민들과 함께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의원실에 한차원에서 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자산 매각, 그리고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 그래서 1조 원 정도 수입을 늘리겠다. 이게 주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해법이 보이진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또 연료비 연동제가 이제 지난해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에너지 독취를 훼손하지 않도록 또 대기업들 전력 사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 분명히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전력 요금 사용 요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선진국이나 유럽에 가보면은 우리가 전기세나 교통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좀 사회적 총의가 모아질 수 있는 노력들을 이제는 피하지 말고 특히나 정부 여당이 그 책임에 앞장서야 되는데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탄소중립 대 에너지 생태계 문제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법을 찾아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의 말씀이 굉장히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제가 소개를 못 드린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소개 더 드려야 될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로 한전의 재무 현황 및 건전성 개선 방안에 대해서 조현진 한국전력공사 비상경영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방금 이수진 비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사전에 좀 자료를 받고 보고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좀 뾰족하게 내용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특히 네. 민간 기업이라면 사실 이미 뭐 구조조정까지 들어갔을 만한 사안이라서 예,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 부담으로 다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3월달 주총에서 결산이 되는 거죠. 그 전까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국민들께 알려지고 오늘 뭐 긴급 토론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그리고 대책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실까요? 한 5분 5분 정도만 가능하실까요?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전비상경영 수리실 유튜브 한전이라고 합니다. 한전의 재무 현황과 건전성 재무 방안에 대해서 나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올해 너무 급등하는 바람에 전력 공급 가격 자체가 22년 평균적으로 킬로와트아워당 94원 정도가 지금 9월 22년에 9월 무게가 177원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판매 단가 입장에서는
21년의 경우에는 108원 정도 소요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9월까지 평균적인 무게가 단가 자체가 116원에 그치 있는 바람에 한전은 3분기에 별도 한전의 경우가 영업적자가 약 24조 원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은 유례없는 자금 부족 사태에 처하게 됐고요. 그래서 3분기까지 부득이하게 약 3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의 추위 등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확보하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약 44조 원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을 추정을 해보건데 저희가 자체의 잔액을 추정을 해보면 약 7조 원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지금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한전 법에 의해서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사채 발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말 기준으로 7조 원 정도의 사채 잔액이 있을 것이고 손실로 인해서 적립금 등에 대한 숫자가 50조 원 내외였던 부분이 결산을 하게 되면 16조 원 내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배를 훨씬 초과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한도 초과가 지금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전의 재무 개선 방안입니다. 크게 재무 개선 방안은 군전의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물론 당연히 한전이 자체적인 재무 개선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만 워낙 한전의 잘 아시다시피 한전의 사업 구조라는 것이 전력 판매로 인한 사업이 전체 한전 사업의 대부분 심지어는 거의 100%에 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판매에 따른 수익이 일정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감히 좀 연합회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원가가 기반이 된 하에서 전기요금이 정상화가 우선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종 정책성 비용들이 한전의 재원으로서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력기관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의 재정 세출 항목으로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한전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매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 합리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구입이 증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S&P 등급 상한 가격제가 지금 12월 1일부로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전용 연료의 경우에 지금 계열 소비세율 지금 올해 연말까지 지금 15% 감면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연장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가스공사와 난방공사 지분이 있습니다. 공공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공성을 유지를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정부가 인수를 하든지 한 등의 그런 어떤 현금 확보 대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전 자체적인 보안도 작은 노력입니다. 저희는 올해 초유의 그런 대규모 적자 상황을 연초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향후 5개년간 14조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산을 또 팔 수 있는 자산들을 모아서 1.5조 원 정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어떤 그 사업을 조정하는 항목들을 좀 발굴을 해서 5개년간 2.5조 원,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총 14.3조 원의 자본 노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좀 유연한데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은 그 전력 그 비용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전력 구입비가 전체 비용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100조 원을 가정을 하면 총 비용이 100조 원이면 90조 원이 전력 구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비용들도 역시 어떤 설비의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비용들이 상당한 포션을 차지해서 저희가 자체적인 재무 개선 노력 혹은 자금 노력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 최현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양문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쭉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전기료 이런 전기료 한정 뭐 이런 이슈보다는 한전치의 과다 발행이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 나아가서 자본시장 전체 그리고 순서로 뭐 가정을 한다면 한국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의사결정을 하면 단순히 이 전기료 인상 인하 이런 문제로만 바라보면 지금 시기에 왜 이게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블랙홀 이슈가 되었는가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화살표가 있는 게 이게 사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기요금이 왜곡되게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영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채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데 뭐 사실 은행에서 빌리든 아니면 회사채 시장에서 빌리든 간에 한전은 동일한 조건의 민간 기업에 비해서 시장에 기대가 있을 때 어떤 기대가 있냐면 한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을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게 있고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냐면 결국 이쪽에 높은 신용등급, 그다음에 낮은 이자율로 반영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시는 이 정도 이슈예요. 그래서 한전이냐 과다부채를 짊어진다라는 건데 지금과 같은 이제 그 이유가 김진태 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에 불안이 오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한전은 어쨌든 그러니까 회사채 시장에서 이제 과도한 투자가 발생이 되는 거죠 한전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시장에서 경쟁하다 다른 민간 기업,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게 부동산 PF를 통한 뭐 이런 건설 쪽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이제 구축되고 식견을 하면 그 사람들 사실 안 사는 거죠. 사더라도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그러니까 롤오버를 하지 못하는 기업들 중에 일부는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장이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시장이 불안해지면 다시 더 투수치에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보증을 하니까. 그럼 이제는 아까 한 개 기업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영향이 발생하고요. 그럼 다시 시장 위기가 더 악화되고 이게 이런 그러니까 악순환 구도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언제 발생했던 거냐면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모기 시장이 이제 그때 뭐 모기 시장이 붕괴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이 이제 혼돈에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이른바 뭐 메가뱅크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큰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회사 채창에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건 사실 국가 기업도 아니고 그냥 거대 금융기관인데 걔네들 망하게 둘 리가 없다 미국 정부가 그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사게 되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 오히려 자본이 절실했던 민간 기업들이 사실은 특히 민간 금융기관에 퇴출되면서 시장이 이익도 왔고 그래서 미국 연준이
이거 끝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일련의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아이디어를 한국에 이제 적용시킨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다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사실들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일단 한 권의 채권 시장을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맨 위가 국채고요. 그러니까 이 검은색이.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있는 게 자치단체에 있는 지방채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이 이제 민간기업의 회사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이 발행하는 투스채는 또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결국 이제 국채랑 투스채가 이 채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 은행하고 공공기관, 한전, 뭐 장학재단 이런 곳에서 채권 시장에 이제 발행액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의 자금 조달 이슈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한전이, 그러니까 이제 블라인드 취업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서류를 이제 제출했어요. 그래서 서류 보고 얘를 뽑을까 말까. 은행 얘한테 대출을 하고 얼마 이자를 줄까 말까 결정하는데 재무제표만 딱 보면 이 정도 줘야겠다 하는 거죠. 근데 딱 까보니까 이게 한전이에요. 그럼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가 어느 정도냐면 한전이 한 40조 정도를 뭐 자금에 발행했다고 하는데 절반 된 이자 비용이 5,400억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기업이었다면 한전이 추가로 5,400억을 더 내고 금리를 조달했으니까 자본을 조달했어야 되는데 한전은 이제 그러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표현을 쓰면 이제 일종의 이제 대마불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혹은 뭐 공마불사, 공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서류가 있습니다. 어제 그 그러니까 신용정보가 폴코에서 냈던 건데 그 석탄공사가 자본자 상태에 있었거든요. 실제로. 근데 얘네가 발행했던 회사채가 뭐 한 4,800억 되는데 퇴출이 안 돼요. 이유는 이제 간단하죠. 여기는 이제 정보 보존 조항, 그러니까 손실액에 대한 정보 보존 조항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치 이게 약간 레고랜드 혹은 김치태 사태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근데도 시장이 강하게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여기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러니까 모인 이유로 간단히 민간 기업이 여기 모인 이유가 없죠. 근데 한전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시장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여기 보시면 공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1억 원을 조달할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비해 한 150만 원 정도 낮은 비용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아까 대충 그 계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혜택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 연구입니다. 제가 했던 연구인데 저랑 한양대학교 이창민 교수가 같이 수행했던 연구인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이게 이제 회사채 대략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건데 이제 요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리고 2009년에 정점을 찍고 2010년에 이제 일종의 이제 불이 잦아들면서 2011년부터 정상으로 들어온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2009년에 그러니까 한전이 민간 기업이었다면 금리를 한 400bp를 더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전이라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한 조달된, 그러니까 절감된 이자 비용입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그 혜택은 금리 혜택은 비상 상황일수록 그 혜택이 커져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금융시장 전반이 혼동스러울수록 당연히 돈은 안전자산으로 몰리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좀 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전이 오늘 뭐 사채를 늘려달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사채만 늘리면 모든 게 그러니까 그 회사채 하는 거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무슨 거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자본 잠식되는 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문제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아까 대상했던 게 이런 공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해 1억 원을 조달하면 여기 이제 뭐 유사 공기업들이 있는데 뭐
철도공사 예보가 좀 크고요. 뭐 서평서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한전이 어디냐 136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핵심은 한전이 민간, 이게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민간 기업이면 순전히 재무 상황 가지고 평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이 사실은 정상하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었다면.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그 표도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그러니까 민간 기업과 그다음에 한전 간의 일종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더 크게 벌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엄청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약간 금융시장이 약간의 위기 상황이 좀 되다스럽지만 사실은 금융시장이 무서운 것은 그러니까 예측, 그다음에 신뢰 이런 게 깨지면 그러니까 배경이 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지금 한전 기업이 이제 채권 시장에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이런 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AA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우량 회사채, 그 다음에 비우량 회사채들도 평소보다 이자 비용이 더 늘고 있어요. 여기 나오면 8,570억을 더 냈어야 되고, 4,30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한전과 상관없는 기관들이 한전 때문에 부과된, 일종의 한전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외부 비용입니다. 외부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한전의 회사채 한도를 어떻게 할 건가를 정기요금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사실 오늘 정부 저번에 한번 토론에서도 특히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건 기재부였는데 기재부에 이제 물가관리 입장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는 이걸 딱 정기금 인상을 그러니까 물가관리 차원 한전 문제를 물가관리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전 문제가 물가관리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금융시장에 연동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회의할 때 금융위도 부르고 한국은행도 부르고 금감원도 부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산자부는 당연히 자기 입장이 있고요, 환경부나 뭐 이런 것도 입장이 있는데 사실 이걸 조율해야 될 건 사실 청와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개별 부처 예산과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청와대가 안 하면 그걸 기재부라도 해야 되는데 기재부는 이거를 그냥 단순한 물가 관리, 그러니까 인기 관리에 급급하고 있다는 게 제 비판의 의지고요. 특히 이런 금융시장이 어려울 때는 잘 아시겠지만 보통 한국은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가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는 정책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금리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전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랑 차이가 있는 것은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에 터졌을 때 그러니까 한전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8년 정도의 위기 상황은 아닌데 정부의 한쪽 팔이 묶여 있는 거죠. 네. 근데 결국 그 정부가 하나 방법은 이제 대자본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본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건데, 그리고 아까 뭐 한전의 자구책 방안 중에 뭐 어떤 건 기금으로 돌리겠다는데 사실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한전의 희망사항인 거고 기재부가 이걸 절대로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물가 관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관치가 도움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 활비 틀어서 투자하려고 그러고 국민연금도 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이게 굉장히 코미디 같은 게 기재부가 주장한 게 뭐냐면 회사채 시장에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회사채에서 자금 조달하지 말고 은행 가서 자금 조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은행은 어떻게 자금 조달합니까? 은행은 지금 금리도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도 결국 은행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눈 가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이제 뭐 이거를 부결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부결이 굉장히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파이낸셜 타임이랑 이제 이거 갖고 토론했는, 그러니까 전화문으로 나중에 이게 부결됐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될 거냐 해서 다시 법안 갈 거다. 근데 그렇게 가긴 가는데
문제는 정부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문제를 지적하게 만들고 이걸 총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걸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만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물론 이제 이건 사실 한전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기조를 그러니까 비용은 다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수익을 사실 캡을 씌워놓으면 이건 뭐 어느 기업도 장사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거는 사실은 한전의 책임이 아주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한전이 자본시장 가서 자금을 싸게 조달해서 부채 의존하게 하는 그런 경영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개선할 여지가 있고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기업 전체에 저금리 자금 조달 관행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다만한 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이게 자본시장 전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도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 인생과 같은 전공법이 사실은 타당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특히 정부가 없는 거고 국회도 야당도 정부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건지를 정부한테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 제안을 제안하셔서 사실은 뭐 하는데 사실은 딱히 이 완벽한 제안은 없어요. 뭐 법제화 이런 건 사실은 굳이 한다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공기업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안 망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 기업 행동한테는 되게 좋은데 그게 옆에 사람한테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용도 자기가 인식 안 해서 그냥 회사채 막 발행한다는 이건 아니죠. 마치 우리 환경 문제 공해 얘기랑 똑같습니다. 개별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하는 건 내 비용이 아니니까 막 배출하는 거죠. 근데 그거 방법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이게 은행한테는 거대 메가뱅크라고 하는 그런 은행한테는 이거를 비용을 부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게 제 기억에 은행 무슨 준비등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공공기관에도 도입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입법으로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정말 입법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암묵적 보증이니까 수수료 같은 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한테 이걸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정부가 돈을 다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참 딱히 완벽한 대안은 없고요. 이제 하나 이거는 이제 대안을 삼는데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 뭘 조달할 때 그러니까 채권을 조달할 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예타를 받죠. 그러니까 이 예타의 비용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전이 뭘 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뭐 한 40조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이자는 그 시장 이자대로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같은 6천 얼마나 빠진 거거든요. 이제 그걸 포함시키면 이게 비용 편입 분석이 달라져서 그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이런 식으로 예타에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근데 이건 별로 어렵지 않고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러프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불효불급한 사업들은 이제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더 진행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끝났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별 회사의 적자 문제도 아니고 물가 관리 문제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별의 적자 문제죠. 그리고 물가 관리 문제지만 동시에 금융시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렵고 오히려 전공법으로 가야 된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의원님들 오셨는데요. 양경숙 의원님 기재위에 계시죠?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병덕 의원님도 오셨다고, 네, 감사합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이쪽으로 자리를 해주시죠, 위원장님. 아니, 이쪽으로 오셔요. 자리가 이렇게 통 비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얼른 오십시오. 네.
명패 좀 주문해 주세요. 의자 같이. 네, 의자 있어야 됩니다. 의자 좀.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토론자, 사실 이 지정 토론 하실 분들이 다 발제를 하실 만한 분들인데 저희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섭외를 해서 지정 토론으로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한전채 과다 발행의 자본시장 영향 및 해결 방안이라고 그렇게 원래 하시는 건가요? 제목이? 아닌데요. 아니죠. 네네.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네. 이거는 최한수 교수님 제목이었고, 지금 김영산 교수님께서는 한전 적자로 본 전기요금과 전력시장의 왜곡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네. 예, 시간이 7분 정도? 예, 예. 예. 그 우선 한전채 과다 발행 문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발표 내용은 이제 국가의 암묵적 보증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과다하게 부채를 발행하고 있다. 사실 이게 한전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제 모든 공공기관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문제인데 이번 한전 사태는 이 문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표자께서 공공이 어떤 대안으로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대안이죠.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너무 과다하게 발행하지 못하도록 추가로 정부에서 비용을 부과해서 그 비용을 이렇게 뭔가 느낄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규칙으로는 옳은 방향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한전의 문제는 이 정책적 정부가 이 적자를 보도록 결정을 해서 이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부가 거기에 또 추가 비용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것은 당장 한전 적자를 중단을 시켜야 된다. 지금 유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진열을 시켜야 되는 게 우선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장 지금 적자를 멈춘다 하더라도 이미 발행한 30조 이 적자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게 한전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킨 상태가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당장 적자 행위를 멈추는 게 당장 시급한 문제고, 플러스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금을 더 수혈을 해서 부채비율 향상시키고 한전 재무 건전성을 향상을 시킬 그럴 또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전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한전채를 발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뭐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신용은 너무 믿고 국가신용은 남용하는 것이다. 국가신용이 뒷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적자를 낼 수가 인간경 같으면 다 지금 반했을 테니까 만약 이렇게 할 엄두를 못 낼 텐데 이제 한전은 국가신용을 믿고 적자를 그 정도까지 누적을 시킬 수가 있다. 결국 국가신용으로 인해서 한국적인 상대적인 왜곡을 발생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신용이 있을까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뭐 다른 데도 없지만 국가신용이라는 게 거대한 저수지와 같다. 저수지에서 물을 한 바가지 더 쓴다고 해서 저수지 물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안 없어지는 것이냐. 그 물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표가 날 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저수지 물을 표가 난다고 여전하도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수지가 고갈되면 그거는 전체 마을이, 전체 국가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신용을 조심해서 써야지 국가신용을 조금 신장해서 표가 안 난다고 해서 마구 남용하면 안 되고 그것이 의사결정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왜곡을 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한전이 이렇게 적자를 계속 내면서 한전채를 발행하는 것은 결국 이제 자본금과 적립금의 일정 비율로 자체를 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 한전의 자산은 무엇이냐? 한전의 자산은 국가 핵심 인프라인 공대전망입니다. 그러면 결국 한전이 이렇게 적자를 내고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국가 핵심 자산인 공대전망을 담보로 해서 부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한전은 이걸 담보로 해서 부채를 발행할 적자를 쌓을 기회가 없고 지금 에너지 전환을 앞으로 미래에 하기 위해서 송대전망하고 보통운영인프라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 정부 추산으로도 향후 한 5년간 33조 이상 송대전망에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참치 성적을 도달하기는커녕 지금 있는 자산을 다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투자 자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판매 적자가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미래의 발목을 잡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렇게 매번 적자를 내고 위기에 처하는 한전이 국가 핵심 인프라인 송대전망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적합한가? 그러다 보면 송대전망이라는 이 중요한 자산을 한전으로부터 분리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면은 거의 한전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금 정상화인데 최근 적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듣는 사람들은 답은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금 정상화하면 되겠죠. 답은 쉬운데 근데 그 요금 정상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법제도에서는 지금 요금을 급격히 정상화시키는 게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료비 연동제는 오히려 요금을 어느 정도 이상 올리는 걸 막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무조건 그냥 그걸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금 정상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금액을 내놓다. 다들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원치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한전요금이 정부의 사회적인 통제 하에 있는 이상은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특히 희박하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다른 공공요금하고 비교를 해볼 때, 에너지 요금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석유 요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유 요금은 97년 석유산업 자유화 이후에 정부의 규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나오면서 석유 가격은 휘발유 1,200원에서 2,000원까지 오르면 내려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국민들도 정부를 탓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약은 아니고 정부는 나름대로 세금 감면도 하고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안을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데 다 그게 국회를 통해서 또 개정을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당장 지금 석유산업처럼 전력 가격을 완전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미래의 일이고, 그럼 당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요금을 결정하고 전력산업 전반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일을 정치권이나 정부의 손에서 떠나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맡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이눈치 저눈치 안 보고 합리적인 규제를 실행할 수가 있다. 지금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더 위상이 강화되고 전문성도 강화되고 독립성도 강화되는 그런 규제기관을 반드시 설립해야 됩니다. 전력공해 구입 억제는 지금 S&P 상한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미 한전자회사들은 S&P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S&P 등산조정 개수로 인해서 이미 다 조정하고 있고, S&P 적용받는 거는 이제 그 나머지 회사들, 민간회사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결국 이제 나머지 회사들에 대해서 매각을 억제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 나머지 회사들, 민간회사들이 지난 올해 3분기까지 이익을 많이 보긴 봤지만, 그 이익을 다 합친 게 1조 8천억입니다. 근데 한전 적자가 23조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야말로 살벌했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사실 S&P를 억제하니까, S&P가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신호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억제하니까, 그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가격 신호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한전이 봐야 될 적자를 발전회사들한테 전가시킴으로써 한전도 부실해지고 발전회사도 부실해지고 다 같이 부실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전은 그나마 정부의 어떤 지원을 받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발전회사들이 부실해지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연료비가 오를 때마다 오르고 내릴 때마다 때하고 전기요금을 다 반영해서 그냥
사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전력 판매사들이 발전사들하고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서 고정된 가격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구매 가격 변동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특징을 하는데요. 아직 간전한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간전은 100% 건물 시장에서 다 사오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차액 정산 제도라고 해서 발전사와 계약을 맺어서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한 번도 이 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적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도매시장 제도를 현재는 유리하게 변경을 시키는, 그래서 도매 가격을 억제하는 이런 데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매 가격이 급증할 때 소매 가격을 인상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단으로서 수요를 감축시키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사실 주님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수요 관리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피크 타임에 수요를 줄여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거에 주 관심이지 에너지 가격이 급할 때 에너지를 사용을 줄이는 그런 목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전 자산 매각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한전 자산은 기본적으로 주주의 소유고 주주 중에서 정부의 비율이 51%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한전 자산을 팔아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은 결국은 정부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기 사용자들한테 이전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죠. 그게 적당한 옳은 방법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자산 매각을 통해서 완전히 유자산이 있어서 매각을 해서 쓸데없는 것들이 매각해서 매우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유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유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최우선적으로 써야 될 게 뭐냐면 사실은 완전히 투자를 할 때, 특히 중대전망이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되지 이걸 가지고 다 적대명으로 써버리면 그야말로 기반에 있는 아무 자산들을 다 팔아서 부전차는 거 나되지 않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필요한 투자를 줄이거나 하는 것은 국가 핵심 인프라 관리 장면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고강도 사고도력이라고 했지만 사실 현재 임직원들이 얼마나 그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불이익을 당하는지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력을 조정한다 했지만 인력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고 물론 안전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정부가 다 시켜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전도 100% 이 책임에서 자유로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고 국가 전력 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라면 안전에 계신 분들도 삭발 수정이라도 하셔가지고 안전 막아야지 왜 그냥 보고 생각하냐 본인들한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예상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이면 벌써부터 구조조정이 됐겠죠. 네, 임원들부터 왜냐하면 연봉이 높으니까 임원부터 잘라내고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 작업이 들어갔을 텐데 공기업이니까 이 난리가 날 때까지 정말 제가 올해 봄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봄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같은 상임위에 계신 김정우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가 연말 돼가지고 법 안 바꿔주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참 저는 어쨌든 한전발 금융위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근데 이 문제가 시작은 가스 시장의 왜곡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오시는 석강훈 박사님 계신데요. 오늘은 또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 가스공사 채도 한도를 높이는 걸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이어서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지정토론 한 7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드리겠죠. 네. 오늘 제가 발제한 자료를 한 10페이지 가까이 준비했는데요.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채권도 중요하지만 국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국제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며칠 전에 이제 IEA 그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EU 그 집행위원장과 공동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내년에 유럽연합의 가스 공급량이 60 BCM 약 4,700만 톤 정도가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이제 우리나라가 1년 쓰는 양이 그 정도 됩니다. 60 BCM 4,700만 톤. 근데 그 이유는 올해는 세 가지 그 행운이었던 것이 중국이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LNG 수요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인 양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 지난해 대비해서 2천만 톤이 줄었고 올해 성장할 것까지 감안을 하면 3천만 톤이 줄은 겁니다. LNG 소비량이 수입량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연간 소비량의 거의 뭐 4분의 3까지 정도를 감축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러시아 가스가 현재 그 EU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 가스를 기존에 수입해왔던 러시아 가스였다는 겁니다. 작년 말부터. 근데 내년부터 그게 아예 없어진다는 거죠. 내년에 저장 탱크에는 러시아 가스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올해 그 10월, 11월에 너무 온화해서 가스 소비량이 굉장히 적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럽이 내년에는 한국이 연간 쓰는 소비량만큼 수입하는 양만큼을 그러니까 공급량이 부족해진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효율을 개선하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LNG를 더 가져와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을 또 가격이 오르겠죠.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4년을 갑니다. 왜 4년을 가냐면은 지금 대규모로 유럽이 새로 LNG를 끌어올리면은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가 현재로서는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이제 체결을 올해 많이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신규로 LNG 수출 터미널을 건설하려면 4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법에서 그 가스 개발 관련돼서 굉장히 그 규제가 강화되면서 올해 이미 이제 착공을 시작한 터미널들이 있는데 그 터미널을 통해서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주요 지역으로 실제 LNG를 수출을 하게 되는 날짜는 2006년 하반기나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되느냐? 현물 LNG를 가지고 계속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이 계속 다퉈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것도 내년에는 훨씬 더 어렵고 올해보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한전 채권 문제와 정규요금,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큰 그림 하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아까 양희 의원님께서 이제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지금 한전도 문제지만 지금 가스공사가 이게 전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단하게 영국이랑 비교를 한 거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 토론 자료로 만든 걸 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 그래프가 뭐냐면요. 올해 그러니까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약 3분기, 한국은 이제 10월까지 이렇게 해서 그 주택용 가스 가격과 발전용 가스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영국을 택했냐면은 지금 유럽이 통계가 아직 3분기가 다 그 집계가 아직 안 됐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이 통계가 다 발전용과 주택용이 다 가격이 다 나오고, 또 영국은 가스전을 통해서 가스 장악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장이 이제 개방 체제라서 이제 유럽의 그 요금이 그대로 영국 시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영국의 시장 가격은 유럽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스 가격만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영국의 용도별 가스 가격이 있는데요. 저기 표 아래쪽을 먼저 보시면 내년 3박, 그러니까 2021년 3분기를 보시면은 메가줄당 14원, 주택용이 14원이었는데 2022년 3분기, 이게 사실은 이게 4월에 결정된 겁니다만
30억, 그 2배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10월에 다시 결정된 건데 65원입니다. 그러니까 또 2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반기별로 그 요금 상한을 그 규제기관이 결정을 하는데요. 오프잼이라는 규제기관이 그 반기별로 지금까지 요금 인상 시 상한을 결정을 했는데 그 2번을 다 2배씩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발전용은 대신 이제 가격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매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가 가스를 사올 때는 특별한 그 규제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제 그 주택용보다 좀 훨씬 낮게 이제 측정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걸 그래서 이거를 비교를 이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아래에 뭐 1.8배, 1.3배, 4배 그 뭐냐면 발전용 대비 주택용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그 비율이 계속 일정치 않고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발전용 가스 가격은 매일 도매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 거래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주택용 가스 가격은 그 규제 기관이 반기별로 상한을 조정할 때만 바뀌고 그 제때 그 원가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반년에 한 번씩밖에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비율이 주택용과 발전용 간의 비율이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 대략 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용도별 가스 가격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논쟁했었던 게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연탄으로부터 도시가스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한전의 가스 부서를 떼내갖고 그 가스 부서로 이제 가스 공사를 만들어서 가스를 수입해오는데요. 그때 이제 도시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한전의 지금의 무슨 자회사죠. 그러니까 한전의 가스 발전용 가스 가격에 그거를 전가를 시켜서 도시가스 비용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낮춰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어떤 특정한 위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발전용 가스가 조금 그것 때문에 비용이 좀 올라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커다란 문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교차 보조 관행이 엄청난 이제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한국의 그 표에 나오는 것처럼 한국의 2021년을 보시면은 이미 2021년에도 국제 가스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제 그게 이제 주택용에 이제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도 좀 이 주택용 도시가스에 이제 이게 좀 가격이 좀 억제가 됐고 이때도 이미 이제 그게 역전이 됩니까? 발전용 가스 가격하고 도시가스 가격이 아예 역전이 됩니다. 원래는 다른 나라 평균들 보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왜 그러는지는 그 산업용 전기와 주택용 전기요금 왜 차이가 나는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이제 그 가격이 이미 이제 2021년에 약간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12.9원 메가줄당, 발전용 13.2원. 그래서 뭐 거의 똑같아졌네요 가격이.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작년 말에 가스공사의 가스 공급 규정을 바꿔서 현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비싼 현물 LNG는 발전용이 다 부담하게 된다. 이제 뭐 그렇게 묶어 그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발전용에게 100% 이렇게 그거를 비용을 전가를 시키고 주택용은 그냥 예전에 저렴하게 계약한 장기 계약 물량의 비용만큼을 계속 이제 부과를 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해 1분기 보시면은 주택용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발전용만 25.9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뜁니다. 그 다음에 2분기 보시면은 2분기에도 거의 주택용은 변화가 없는데 그 발전용은 계속 이제 20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요. 3분기도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0월까지 가면은 조금 더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추세가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격 비율이 완전히 역전이 돼서 이제 영국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영국 같은 상황은 영국만 이런 게 아니라 OECD 주요국이 북미하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영국 같은 가격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정부 정책이 아니라 다 시장 가격에서 이렇게 정해지는데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그걸 다 발전용에다 부과시키고 주택용은 지금 원가를 지금 이제 반영을 안 시킨다는 거죠. 그게 얼마가 이제 우리 그 위에 그래프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S&P 그러니까 도매전기 요금으로 그대로 전부가 되면서 도매전기 요금의 폭등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점은 한전으로서는 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부분에 가스 시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빨리 이것도 원가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원가를 반영해야 되고 전기요금도 그 소매전기요금에 대해서 빨리 이제 원가를 반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둘 다를 사실 해야 되고 그게 전제가 됐을 때, 그게 보장이 됐을 때 한전체를 한도를 높이거나 또는 가스공사체 한도를 높이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정치적인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냥 그걸 대충 얘기하고 한전체나 가스공사체만 늘리면 그때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정말 그 모든 부분에서 지금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하신 것처럼 이 자체로도 전기 가스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금융이라든가 다른 경제에 미치는 경제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한전체나 가스공사체를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그러니까 한도를 늘리는 걸 허용을 해주셔야 된다면은 적어도 내년 6분기 내에 지금의 이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원가 반영과 한전 전기요금의 원가 반영 이 두 개를 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각서로든 어떻게든 보장을 받으신 다음에 그 법안을 허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오늘 지정 토론자인데요. 이투뉴스에서 오랫동안 에너지 분야의 전문 기자라고 저희 쪽에서는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시죠. 이상보 이투뉴스 지금 부국장님이신데요. 전기요금과 한전적자에 대한 시민인식과 자금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국회 역할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보입니다. 주제를 어제 주셨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남해권의 특정기업에서 좀 이름을 거론하는 분이지만 통영의 발전 사업을 하시는 이제 실제 신규 발전소를 세우는 발전 대기업을 다녀왔습니다. 특정을 다녀서 오늘 새벽에 도착해서 급하게 좀 프로그램을 보내긴 했는데 한전의 채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전 적자가 에너지 전력 시장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대신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갔던 기업이 해외에서 LNG를 직도입을 해서 저렴한 LNG를 직도입해서 저렴한 가격에 가스 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거기서 한참 발전소를 세우고 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하고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PF하고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전혀 어려웠던 적이 없는데 올해는 유독 이상하게 한전 채권 구축 효과 때문에 근데 우리한테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늘려라 금리 돈 발행 가능하다 이러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민간기업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한전 적자가 나서 이제 S&P 상한제를 했지 않습니까? 동해전력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이 기업들이 더 이상 해외 저렴한 전기를 생산한 유인들이 사라진 거예요. 상한제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해외에서 구입을 해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려는 유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회사 차원에서는 왜 이런 에너지 사업을 더 이상 우리가 해야 되냐, 신규 사업 당분간 전면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데 정권마다 이렇게 앞뒤로 바뀌는데 앞으로 어떻게 신규 발전 사업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을 해서 그 얘기를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대규모 사업들 지금 사실상 월스톱 상태입니다. S&P 상한제 시행하면서 금융론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예측 불확실성 때문에 선뜻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전 적자가 단순히 한전 적자에 그치는 게 아니고 유일한 상해 사업자이기 때문에 모든 전력 산업 에너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한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공마불사, 공기업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공기업에 의존하는 에너지 시스템이 과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 비단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석탄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스공사 최현아 사장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1000마디가 지금 한전 회사채 한도 연내 30조 다 찰 것 같다. 늘려야 된다. 가스공사채. 됐습니다. 좀 얘기를 하고 사채 거래 한도가 됐고, 그리고 회계상으로는 위기수금이지만 이 파산 직전이죠. 사실은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전 자회사들 6개 발전 자회사들 마찬가지입니다. 한전에서 제값을 못 받으니까 자꾸 그 내부 거래를 할 수 있는 한전 자회사들한테 계속 아까워주면 제대로 전력 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정산조정계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 광물공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에너지 공기업체들이 이렇게 위기를 맞았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적자 해소만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외부 환경 변화에서 우리 에너지 공기업들이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경쟁 구도 전반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게 쓰나미처럼 앞으로 계속 밀려들 것이다. 이것만에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장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인식 측면을 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민인식까지는 모르지만 최근 좀 여론조사 결과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이제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들 보면은 기후위기 에너지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기료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이게 국민들이 연령 한 7명 전기료 이상 수용할 수 있다고 했고, 그 중에 10,000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25%였습니다. 이게 이제 20년 말 여론조사 결과고요. 작년 말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또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국민 10명 중 9명꼴로 석탄 종류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라면 동의를 한다. 9명이 동의를 한다 했고,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 이상 얼마나 올릴 수 있냐 그랬더니 10,000원 미만, 월 기준입니다. 월 기준으로 10,000원 미만은 50%, 30,000원 이상도 9.2%나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질문을 지금 와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전 적자를 해결하려는데 요금 올려도 되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꼭 공기업 얘기하면은 방망경영, 부사, 아니 억대음법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공급과 가격 규제를 정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들은 이제 전기세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에너지 위기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정부 체제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한 문제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유소 가서 국제유가 올라서 기름값 올랐다고 항의하는 국민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름값은 원가가 유가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린다라고 해서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이대로 계속 가치 영역으로 이 분야도 계속 가는 게 맞는지 한번 그게 국민 공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민주당이 오늘 민주당의 식탄 중이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전 정부의 실패를 좀 다시 반복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사실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정부 때 정권 초기에 이제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 전환 가능하다. 이 프레임 때문에 내내 임기 내내 시달렸거든요.
야당이 이제 원전 빠지면 전기를 폭등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기를 이상 없이도 에너지는 가능하다. 당시에는 가능했죠. 유가가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원전 1기가 S&P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1.5원 정도 내외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10기 친다고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10개 원전을 한꺼번에 우리가 질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10개 진다고 해도 15원밖에 S&P에서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건 연구 결과도 있었던 실제 제가 보고서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에서 그 전기료 인상 없이 전환했다고는 했던 게 사실은 정보법을 좀 피해갔다고 보거든요. 국민을 진짜 설득하고 싶었다면 에너지 전환하려면 초기에 재생에너지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많이 투자하고 처음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재생에너지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전기요금을 더 내릴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정식으로 감당이 현실을 직면할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일단 급한 게 한전 채권 한도 늘려야 된다. 사고 나지 않게 해야 된다.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채권 한도 늘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될까를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그래서 계획대로 우리가 정치관에서 정말 고양이 목에 방어를 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계획을 하더라도 그 절반 정도 하면 저는 대단히 성공한 요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당 쪽이라든지 지금 원전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봐라. 이 전기료 인상이 이렇게 부담되니까 석탄 앞으로 더 걸리고 원전 계속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올 공산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과거에 우리가 전기로 제대로 안 올려서 여러 번 정부들이 호되게 사실은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V2 순환전 2010년에 V2 순환전들이 왜 있었을까? 그 전에 그 선거 때 여러 번 7번이나 선거 치르면서 요금 올리지 않았거든요. 계속 국제유가 폭등하는데 지금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다가 전기화 다른 1차 에너지보다 전기가 더 싸니까 당연히 전기 많이 쓰죠. 그러면서 전기가 공급 부족이 돼서 이제 순환전도 사태가 됐었던 것 같고, 박근혜 정부 때 에너지 창조경제 에너지 신산업 한다고 했는데 전기를 일부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크게 당시 일부러 정상화하긴 했지만 여기는 좀 방법이 또 틀렸어요. 신산업을 육성하는데 제값을 치르는 게 아니고 전기료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이미 전기료 특혜를 받는 대기업들한테 추가로 할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왜곡을 또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육성한다던 에너지 신산업들 다 어디로 동정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결국 이제 가격 기능하고 어떤 시장의 기능을 동반하지 않는 변화는 이 기존의 견고한 에너지 시스템 운영수단밖에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공법을 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에 똑같이 비슷한 사례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수치를 최근에 관세청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게 했는데 올해 10월까지 이제 이달 10일까지의 전기, 가스, 석탄, 그러니까 이제 전기 원료들이죠. 원료들 수입액이 1,80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234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똑같은 기간까지가 1,044억 달러였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냈다고 했는데 올해 무역 적자 500억 달러 될 거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놓고도 민주당이 왜 계속 탈원전 때문에 한전적조가 불었다는 야당 주자들한테 밀리는 지점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전 70%인 프랑스는 지금 전력난 시달리지 않고 전기를 올리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응급처치 당연히 해야죠. 한전체 지금 일일이 해야 되는데 전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금 응급 환자가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막 들어왔습니다. 지혈을 당연히 해야죠. 지혈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지혈이 아마 한전체
한도 늘리는 거에 해당될 거고, 그러면 동시에 이 중환자를 어떻게 외과 수술을 할지 본질적인 치료 계획들이 나오면서 그 계획하에 지혈도 하고 뭐 개복 준비도 하고 해야죠. 순서가 좀 틀렸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해결책을 먼저 민주당에서 말을 하고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좀 그 에너지 전환을 기꺼이 요금 인상을 감수하겠다고 했던 국민들은 좀 지금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누가 야당이고 여당인가? 민주당이 정말 제 값을 치고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하자는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던 사람으로 너무 아픈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아무튼 뭐 이번 논의에서 좀 더 한 발이라도 진전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세 분의 의원님이 남아서 계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로써 저희가 준비한 발제와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지정 토론은. 여기 계신 참여하신 분들, 보좌진 분들도 계시고 기자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질문 또는 뭐 코멘트, 토론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일재 의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현진 실장님, 그 안전 정례랑 운전등 제공방안을 잘 들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정규 정상화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보수적인 부분들이고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부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고 정규 정상화를 어떻게 신속하게 해낼 건지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 제가 궁금했던 게 과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건지 이 부분을 예측하지 않고서는 이 방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석강훈 전문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4년 정도는 지속될 것 같다.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한전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한전도 크게 보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LNG 가격이 지금 글로벌 시장 예측을 하는 기관들의 전망치는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조금 하락은 하겠지만, 실장님, 그러면은 지금 4년 동안 그런 추세가 유지된다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얘기하는, 지금 한전에서 추진하는 이런 방안들이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규 정상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나중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만 얘기를 해놓으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4년 동안 이런 상황, 예를 들면 1년에 적자가 20-30조씩 나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 요금 인상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1년에 20-30조씩 이게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원가를 얼마나 어떻게 올려가지고 이 문제를 몇 년 정도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한전뿐만이 아니고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한전 사채 발행 관련된 법안 발의를 왜 이게 국회의원이 합니까? 정부 입법으로 하셔야지. 국민들한테 이런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도저히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혈투를 졸라매고 요금 인상되더라도 감내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호소를 하면서 법안 발의를 하고 그 법안 통과되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도 뒷짐이고 정부도 뒷짐이고 심지어 여당도 뒷짐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안 소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 그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라고 해도 우리 법안 소위 의원들한테 설명을 거의 안 했어요. 뭐 못했다고 해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양원영 의원님도 설득을 못했다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걱정이 좀 태산이에요. 지금이라도 이 자세를 바꿔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국민들이 호소하면서 가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왜 법안 안 하냐고 호통 치고 좀 이런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전도 뭐 대책을 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금 산업부 그리고 기재부 등과 요금 조정 정상화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현재도 긴밀하게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전에서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석광원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이런 식으로 설명 다 해줘야 돼요. 부창수는 근데 전혀 그런 설명 안 해주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설명 내지는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본입니다만. 사실 오늘 자리엔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고 대책을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산업부하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데가 사실 기재부입니다. 기재부가 이 건을 물가 관리 차원에서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전기요금은 물가 영향을 0.001%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도 이걸 붙들고 있는 데가 어쨌든 기재부, 산업부, 여기에 제가 오늘 좀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산업부 장관, 차관 아마 얘기하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더 추가로 뭐 질문이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한규 의원님. 네, 뭐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나온 것 같아서 그냥 저도 김혜지 의원님 말씀처럼 재무 개선 방안 중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적절한 방법인지도 의문이 되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 중인 지분을 이제 매각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조현재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정산 조정 개수가 구체적으로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까? 산정 방식에 대해서. 정산 조정 개수요? 네. 저희 발전사에 그렇습니다. 네. 그 정산 조정 개수 자체 이 시스템 상에서 지분을 매각할 때 매수하는 회사 입장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매수한 지분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그런 거죠. 자회사 지분 매각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러니까 S&P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산 조정 개수라는 이런 특수한 형태의 가격 조정이 있으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지분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는 대로 일반 시장에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결국 공기업들이나 뭐 산업은행 이런 데다 넘긴다는 건 결국은 이게 돌려받기식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다른 무엇보다 이 지분 매각 방식으로 자산 매각이나 이런 걸 해결하겠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뭐 시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고려하시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내놓는 것까지는 이해되지만 저는 가장 현실성이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잠깐만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현재 발전 자회사의 지분 매각을 언급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가스공사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지분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 내놔도 공공사기 해소는 안 되는 법이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렇게 되면 공공사업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정부나 이제 뭐 이런 쪽에서 당장 맞서는 게 단기적인 처방이긴 합니다. 당장 저희가 이제 현금 자금 부분이 이제 여력이 없다 보니 단기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민병덕 의원님. 한전에서 저 민병덕입니다. 한전에서 각 의원실, 특히 반대했던 의원실 찾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안 하면 이렇게 늘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채무 부재 상태에 들어갑니다.
하는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 5배 늘리면 또 다음 내년에 7배 늘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관련해서 답이 없어요. 저는 뻔히 그렇게 갈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이번에 5배, 내년에 7배, 8배 이렇게 늘리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정부에서 나서지 않고 정부당에서 나서지 않는데 저희 야당에서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고양이 목욕 방울달기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 건지 안타깝고요. 그래서 핵심은 이번에 그것을 안 늘리자,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지 말자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러면 이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내놔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다시 노가다 때문에 통과하자고 그러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참 난감하다, 어렵다.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왜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너무나 쉬운 방법만 택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반대하거나 후원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내오지 않고 또 그냥 그 상을 답장을 그대로 내놓으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9시 10분 정도 됐는데요. 더 말씀 없으시면 발표하신 분 2분, 한 분이군요. 지금 현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예, 말씀 듣고, 그리고 김종호 탄소중립위원장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전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전을 민간에 팔아버리겠죠. 그냥 시장으로 내버려두면 현재 상태는 파산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16조 원으로, 그러니까 올 3월달 주주총회에서 결산이 돼버리면 46조가 16조로 떨어집니다. 그런 다음에도 전기요금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그럼 16조는 뭐 상반기만 지나도 16조 전체가 자본 잠시 다 들어가요. 16조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자본금을 확충하려면 정부가 재정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갈 거냐? 그럼 세금 투여인 거고, 아니면 한전을 팔아버리거나. 그래서 제가 한전을 팔면 안 된다. 차라리 국유화시키자, 그 돈 드릴 거면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까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자본 확충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빚으로는 자본 확충이 안 되거든요. 빚은 자본을 계속 까먹을 뿐입니다. 3월달 어쨌든 주총 전까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그렇죠? 네, 12월 말까지가 아니라 지금 12월 말까지 안 하면 채무불이행처럼 막 몰아가는데, 그렇게 급하다고 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게 막 막는 것도 저는 정부가 그렇게 막 여론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달 주총 전까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정부가 답을 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막 통과시키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 아직 있습니다. 아무튼 발제하시는 최한수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고, 그리고 김종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얘기 많이 나와서 사실 더 할 얘기는 없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 부처, 한 기업의 일은 아니고, 많은 분이 지적하셨던, 장기적인 국가 에너지 발전계획이기도 하고, 시기적으로 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과 에너지 전력시장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정부 혹은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법안이 부결된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런 관심을 모을 수 있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또 그런 노력도 하셔서 국민들의 도움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상복 그 국장님 일기가 굉장히 그 폐부를 찌르는데요.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다. 저희가 여당 마인드로 혹시 이 사안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명백합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진정성, 밖에서 보시기에는 성에 차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진정을 하고 있고, 또, 누가 뭐라 해도 야당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규모 한전 적자 원인이 이게 한전의 그 경영 부실로 한전 내부의 원인으로 이 사태가 지금 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인력비가 국제 시세가 낮았기 때문에 흑자도 냈습니다. 물론 적자도 봤지만 그때 그러면 인력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했냐? 막 도입했고 되게 낮은 수준으로 변동폭을 잡았죠. 플러스 마이너스 3원.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 그 인력비가 급등하고 이른바 이게 지속되고 더 고공행진하면서 적자가 이렇게 누적됐다고 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이게 이렇게 또 지속될 거라고 30조 원 정도 적자가 누적될 거라고 예상을 다 못한 거죠. 그거는 저는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무책임이 한 게 아니고 이런 급변 사태 자체를 예상하지 못해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사태를 서로 탓하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국가 신용위기로까지 사채 시장에서 자금 경색, 블랙홀 역할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부도로 급전직하 비화될 수 있는 그런 휘발성, 인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수습을 해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개혁돼야 되고 또 그게 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배수를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한전이나 산자부나 기재부나 대통령실이나 다 이게 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결코 근본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없다. 이런 문제의식의 공감대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전기요금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 계획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공론화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당장 산자위에서 9시 반에 전체 회의를 합니다. 산자위원이기도 하고요.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을 신속하게 제대로 전환해야 될 그 견인차 역할을 또 우리 국민당 단중이를 해야 되고 그런 그 관점에서 이 문제가 좀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들 다 개별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한전도 맞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도 그 측면에서는 또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로 정책은 종합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
오늘 한전에서 겨우 어렵사리 나오셨는데요. 구체적인 저는 이제 딱 모아지는 게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거를 조속하게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얼마를 언제 어떤 부분을 조정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요 논의가 좀 더 한전 문제, 한전에 관한 이제 당지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까지도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야 되고 구체적인 실천 대안이 아울러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어느 일방에게 전가할 수 없고 또 미룬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토론회가 급하게 마련되었고 준비가 어쩌면 해결의 주체이자 책임을 져야 될 한전과 산자부 등이 매우 이 토론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하긴 했습니다. 그나마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이런 논의들이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매를 먼저 맞고 정면으로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해법을 찾아내는 단초가 오늘 되었기를 바라고 필요한 논의가 계속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에너지 분과든 단중의 분과든 우리 민주당의 정책위든 국회 전체 차원이든 또 정부하고 협상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기댈대 역할이나 디딤돌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초유의 한전 적자 해결 방안 긴급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 잘 해주셨어요? 정리를. 오늘 얘기가